잠시 스마트폰 앨범을 열어볼까요?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라 SNS에 올립니다. 적당한 보정도 하고 그럴듯한 문구도 적어 넣죠.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기다리게 됩니다. 화면에 빨간 하트가 뜨고 알림이 울려야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앞다투어 자기를 알리느라 바쁠 때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사람들 말이죠. 이들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속이 아주 단단하게 꽉 차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보고 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럴 거야. 시간이 많아서 마음이 편한 거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여유는 통장의 잔고나 시간의 양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 더 정확히 말하면 내면 밀도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반응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미풍처럼 흘려보냅니다. 속이 빈 곡식은 바람이 불면 요란하게 흔들리지만 속이 꽉 찬 곡식은 바람에도 고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차분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희망적인 사실은 후천적인 훈련으로도 이 여유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성격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자극과 반응을 처리하는 패턴을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왜 자꾸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하버드 대학의 내년과학자 다이아나 타미르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을 fMRI 기계에 눕히고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뇌의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불꽃놀이처럼 활성화되었습니다. 측좌핵은 뇌의 보상 중추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거나 심지어 마약을 할 때 쾌락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영역이죠. 즉, 우리 뇌에게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보상이란 뜻입니다. 이 연구는 왜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일상을 올리는지 설명해 줍니다. 좋아요 하나가 눌릴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댓글이 달릴 때마다 측자액이 반응하죠. 마치 가지노의 슬롯머신을 당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앤나 램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도파민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좋아요 10개를 받으면 처음엔 기분이 좋지만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러면 다음엔 20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엔 100개가 필요합니다. 점점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한 상태. 이것이 바로 여유 없는 사람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뇌회로가 너무 강력하게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사실 생존을 위한 역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수렵 채집 시대를 상상해 볼까요? 그때는 동료들에게 미움을 사서 무리해서 쫓겨나면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생존하기 위해 늘 남의 표정을 살피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민한 뇌를 물려받은 후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진화적 불일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마음의 시차 적응에 실패한 겁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관계의 한계를 약 150명 정도라고 봅니다. 이를 던바의 수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천 명에 유튜브 조회수가 수만 명입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거대한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21세기에 있는데 뇌는 아직 원시시대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150명의 부족원 눈치를 보듯 수천 명의 눈치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불안함을 느낀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뇌가 아직 옛날 방식대로 나를 지키려고 과하게 애쓰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과 자신을 탓하는 마음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 강력한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이마 안쪽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부위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뇌 속의 감정센터인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려줍니다. 위험해, 빨리 화를 내거나 도망쳐 하고 말이죠. 이것은 자동차의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은 이 비상벨 소리에 놀라 바로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의 뇌에서는 이성의 사령탑인 전전두엽이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자존감 연구들을 보면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 기준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도 편도체 반응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전전두엽이 잠깐, 저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라고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들도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다만 화가 나는 자극과 화를 내는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추는 시간, 즉 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틈에서 전전두엽이라는 브레이크가 작동해 감정을 식혀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아주 운 좋게 아주 성능 좋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뇌과학에서 전전두엽은 소모품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성격이 급하더라도 꾸준한 훈련으로 후천적으로 강력한 브레이크를 장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뇌의 브레이크가 튼튼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그들이 말을 다루는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흔히 여유로운 사람은 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수가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존 스웰러는 우리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이 소중한 에너지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데 다 써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해하면 어쩌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다 보니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라며 변명하고 설명하느라 바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정당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여유로운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굳이 꺼내지도 않고 유명한 인맥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의 실력에 만족하고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수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메타인지 능력이 높기 때문에 모르는 건 부끄러움 없이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척하며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참는 게 아닙니다. 굳이 할 필요 없는 말, 나를 변명하는 말들을 마음속 정수기로 걸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는 데 쓸 에너지를 아껴서 지금 이 순간과 내 앞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볼 때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여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 뇌가 오랫동안 속아왔던 한 가지 거대한 착각부터 깨트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뇌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심리학에 조명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 주인공처럼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나만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에 묻은 작은 얼룩 하나, 말실수 하나에 어떻게 남들이 다 봤을 거야 하며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냉정합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의 무대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느라 자기 대사를 외우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타인의 무관심은 서운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실수해도 옷을 좀 대충 입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와 관객석에 앉아보세요. 세상이 훨씬 여유롭게 보일 겁니다. 마음가짐을 바꿨다면 이제는 뇌를 물리적으로 훈련할 차례입니다. 돈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딱 3회, 20관만 들여도 뇌의 회로는 분명히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뇌 훈련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3초 멈춤입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오르거나 SNS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딱 3초만 멈춰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기록인가? 타인을 위한 전시인가? 이 짧은 3초는 뇌의 주도권이 편도체에서 이성적인 전두엽으로 넘어가는 골든타임입니다. 3초만 멈춰도 후회할 말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놀랍도록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 반반 법칙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내 이야기를 5분 했다면 상대방에게도 5분 동안 질문을 해주세요. 우리 뇌는 가만히 두면 자꾸 나만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것이 공감 회로를 깨우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성찰 메모 쓰기입니다. 하루 한 번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나를 적어보세요. 성공한 일이 아니라 배운 것을 적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느낀 부끄러움도 좋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자기를 옥회관적으로 보는 전 대상 피질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우리 뇌는 남들의 좋아요보다 스스로 느끼는 뿌듯함과 성장을 더 좋아하게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유는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지만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운 좋게 차분한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극이 왔을 때 잠시 멈추는 내면의 브레이크는 훈련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둘째, 타인의 시선을 이식하는 건 우리의 오래된 본능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셋째, 타인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비로소 진짜 여유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만 년 된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한다고 합니다. 조금씩 멈추고 말수를 줄이고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당신의 뇌도 분명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속이 꽉 찬 곡식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증명해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